바쁜 하루 속 자연을 한 줌 넣어드립니다. 한밤중 고요한 잠을 자던 김원감님은 또다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눈을 뜹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시원하게 소변을 보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번 깨고 나니 좀처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내내 뒤척이다가 결국 날이 밝아버렸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김영감님은 한숨을 쉽니다. 김영감님뿐만이 아닙니다. 아내인 박할머니도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남편 때문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의 손을 잡고 동네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원장님, 우리 영감님이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이러다가 큰 병이라도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박할머니의 말에 원장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증상을 야간뇨라고 하는데요. 이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낮 시간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런 야간뇨 증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약초들이 많이 있답니다. 원장님은 김영감님에게 몇 가지 약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영감님 부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원장님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과연 김영감님은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고 숙면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밤에 화장실을 3번 이상 가시는 분들을 위한 놀라운 약초의 효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정보가 가득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김영감님께 가장 먼저 추천한 약초는 바로 익지인이었습니다. 익지인은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의 씨앗으로 오래전부터 한방에서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름처럼 몸에 이로운 효능이 아주 많은 약초이죠. 익지인은 주로 신장의 기능이 허약해서 소변이 잦거나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야간뇨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소아야뇨증, 성인의 유정증, 소변 실금, 그리고 배가 차가워서 설사를 자주 하는 증상에도 사용됩니다. 특히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에게는 소금물에 볶아서 사용하면 더욱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익지인의 효능은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익지인이 신장과 비장을 따뜻하게 하고 설사를 멈추게 하며 소변을 농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익지인이 소변이 잦은 것을 치료하고 정력을 보감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지인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음이 허약하면서 열이 많은 사람, 즉 음허와 왕자나 소변이 너무 잦거나 유정, 풍루 등 열이나 화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에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특정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원장님이 추천한 약초는 오약입니다. 오약은 똥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의 뿌리입니다. 오약은 주로 몸이 차가워서 생기는 빈뇨증이나 소변이 저절로 나오는 유뇨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순환시키는 효능이 있어 방광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약 역시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에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오약이 기를 통하게 하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여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을 치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오약이 차가운 기운을 없애고 통증을 완화하며 빈뇨와 유뇨에 효과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약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가 허약하거나 몸 안에 내열이 있는 아이에게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체질에 맞지 않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겪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약초는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산수유 나무의 열매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약초입니다. 흔히 정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야간요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수유는 간과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효능이 탁월합니다.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수렴 작용이 강해서 소변, 땀, 조루, 월경, 과다 등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생기는 야간요에 효과적입니다. 산수유의 효능은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산수유가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기를 보충하며 소변이 잦은 것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산수유가 신장의 기운을 보강하고 유정과 소변 잦음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수유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약초이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소화 불량이나 속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나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즉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약초는 은행입니다. 은행나무 열매인 은행은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파라긴산은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여 밤에 소변이 마려운 것을 막아주고 빈뇨에도 효과를 보입니다. 특히 현대의학 논문에서도 은행 추출물이 방광 기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하지만 은행에는 독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익혀서 섭취해야 하며 성인은 하루 10알 이내, 소아는 5알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섭취하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야간요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초들이 있습니다. 옥수수수염, 은 방광을 안정화시키고 염증을 완화하여 요로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산사나무 열매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방광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말린 귤 껍질은 방광 건강 증진, 소화 개선,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초들은 차로 마시거나 음식에 활용하여 꾸준히 섭취하면 야간요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은 김영감님에게 몇 가지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야간요에 좋은 음식으로는 검은 콩, 검은 깨, 해삼,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 그리고 찹쌀, 소금, 당근, 참마, 복분자 등이 있습니다. 복분자는 신장과 방광을 강화하여 소변을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야간요에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하고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야간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과,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등 산성 과일이나 토마토도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음료, 당분이 많은 빵,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짠 음식 역시 야간요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수분 섭취를 최대한 제한하고 낮 시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리터 정도의 물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소변을 보는 습관을 들이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방광이 수축되어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누워서 다리를 올리고 발목을 까딱거리는 운동을 5분 정도 하면 다리에 몰린 체액이 순환되어 야간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그네슘 부족은 과민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마그네슘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방광벽이 얇아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이 야간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만약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영감님은 원장님의 조언에 따라 익지인과 산수유를 꾸준히 섭취하고 식단과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되도록 물 섭취를 줄이고 잠들기 전 다리 운동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실망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아침 김영감님은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박할머니도 오랜만에 푹 자서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줄었나 봐. 밤새 한 번도 안 깼어. 김영감님은 기쁜 목소리로 박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도 남편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영감님은 야간요가 줄어들면서 낮 시간의 피로도 사라지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침 산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간요라는 작은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서 김영감님 부부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처럼 야간요는 우리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약초 섭취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들이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은 참고용이며 질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약초안준이었습니다.